우리나라는 중학생 마약 투약자를 넘어서서 중학생 마약상까지 나온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할 만한 어떤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첨단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예산을 기본적으로 장비 예산을 들였고요. 그리고 수사 관련한 특수활동비는 2억 7,500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한 푼도 늘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뭐 사 먹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네. 네. 지금 대법원장 공백 상태로 뭐 해야 될 여러 가지 뭐 사법 개혁 뭐 이런 것이 다 지금 지체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조희대 전 대법관은 미스터 소수 의견. 그래서 본인의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소신을 대법원 재판에서 타신문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법원 내에서도 신망이 높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혹시 이 조희대 대법관과 같이 근무해 본 경험은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뭐 같이 근무한 적이 일선에서 있었고요. 네. 대법관이 되어서도 같이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개인적으로 하여간 무척 존경하는 선배 법관이십니다. 네. 지금 사법부의 수장의 공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가피한 그런 곤란한 사정이 좀 생기고 있잖아요. 네. 지금 내년 1월에 퇴임하는 그 대법관들에 대한 추천 절차도 지금 전혀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조희대 대법관은 2018년에 대법관으로 국회 동의를 받을 때 234표의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98.3%의 찬성표를 얻으신 분으로 법원 내에 신망도 높으시고 또 학식이면 학식, 또 인격이면 인격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대법원을 이끌 그러한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하루빨리 또 청문회가 개최가 되고 또 하루빨리 임명 동의안이 통과를 함으로써 사법부가 하루빨리 좀 안정을 찾기를 좀 고대합니다. 네, 저도 같은 기대를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네,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PPT를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요새도 이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의 이 위증교사 사건이 이상한 배당이다. 그리고 이것이 병합이 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제가 사건 검색을 해보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11월 1일에 이 병합 신청을 했어요. 이 사건을 성남FC 백현동 대장동 사건에 병합해달라. 결국 뭐 사건을 계속 재판 지연하겠다는 그런 의도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11월 13일에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서는 이 병합 여부를 심리하겠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행정처장께 얘기를 했지만 뭐 이것은 거의 물과 기름 같은 사건입니다. 이름이 같다고 이게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백현동, 성남FC, 대장동 사건은 다 피고인이 이재명, 정진상 이렇게 중복이 되고요. 똑같은 피고인들이고 그리고 사건의 성격도 성남시장 재직 시에 저지른 사건이다. 이래서 사건에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은 지금 김진성 씨가 위증 본범이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위증 교사범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건들과 뭐 피고인들도 다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뭐 이것은 성격이 아예 다른 거죠. 경기도지사 시절에 저지른 범죄를 성남시장 사건 시장 재직자 시에 저지른 범죄를 얻는다. 뭐 이것은 정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병합이 된다고 하면 1심 재판은 3년이 아니라 저는 4년 이상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이러한 것이 오히려 법원이 의도치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사법부가 레드카펫을 깔아준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원칙에 따라서 병합 신청 가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 현명한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한 네.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때도 제가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원칙대로 하면은 그렇죠. 아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칙대로 단독재판부에 배당이 됐으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수석부에서 선택적인 관련성을 지금 적용하는 바람에 그런 바람에 지금 사건이 그 단독 재판부에 배당돼야 될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이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인 일처리가 사법부의 신뢰를 깎아내릴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관들이 더욱더 신중한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면 이제 그래서 또 재판 지연에 대해서 매번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180일 이내에 형사 선거법 재판을 마쳐야 되는데 지금 뭐 기소된 때로부터도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보면 8월 25일에 원래 공판기일이 잡혀 있는데 2달이 연기가 됐어요. 단식으로 2달이 연기가 돼서 10월 27일 2달 만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국정감사를 이유로 피고인이 불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안 가고 최고위를 갔습니다. 저는 이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을 엄중히 경고를 하고 또 피고인에게 꾸짖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한동훈 장관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 사건이 법무부도 사실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이 사건이 지금 내년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까 하는 뭐 이런 것에 있어서는 사법부, 재판부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검찰도 마찬가지로 공소유죄 만전을 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사건의 병합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면서 네네. 적극적으로 공판 활동에 임하고 이건 이제 있는 그 사건이 것을 아니라 김문기 모른다 이 허위사실 공표 사건이고요. 사건 진행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김문기 아냐 모르냐 이거 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거든요.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 상향 조정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냐 아니냐 딱 두 가지 사실 가지고 지금 몇 달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소 기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빠른 그런 그 공소 유지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어떤 특정한 기간 내에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PPT 또 보겠습니다. 저는 행정처장님,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루어진 이 사법 방해 행위가 사실 제가 판사 생활을 하면서 보도 듣지도 못한 그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이화영 그 피고인이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부인과의 이러한 부부싸움이 법정에서 일어났고 또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와에 반해서 재판 기피 신청을 내면서 또 변호사를 살해해버리는 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결국은 다시 한번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또 재판 기피 신청을 해서 지금 재판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건에서 사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남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어떻게 그 제도적인 보완책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뭐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당사자들이 활용한다는 점에서 뾰족한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재판부가 소송 지휘 차원에서랄까 섬세하게 이렇게 대처하는 것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방안 같은 것들을 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저 법무부 장관님 검찰에서 지금
수사 중인 사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사법 방해랄지 아니면은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이 되는 바람에 이제 그것이 또 영장 기각 사유의 원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진실을 밝히려는 그런 검찰의 수사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잘 수사할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또 법원을 향해서는 이렇게 법정 안에서 벌어지는 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뭐 재판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또 법사위에 예산 소요를 하다가 왔는데요. 사실 이제 법사위에 뭐 여러 가지 그 법무부 예산에 대해서 뭐 특활비를 다 전액 지금 삭감해야 된다, 또 뭐 마약 관련한 이런 수사비를 삭감해야 된다,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마무리를 지금 다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장관님, 그 이번에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마약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더욱더 그 검찰 수사가 더욱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마약 수사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중요성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약 수사가 지금 비대면 SNS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중학생 마약 투약자를 넘어서서 중학생 마약상까지 나온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할 만한 어떤 이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첨단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예산을 기본적으로 장비 예산을 늘렸고요. 그리고 수사 관련한 특수활동비는 2억 7,500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한 푼도 늘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약은 어떤 망원들의 관리라든가 정보원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보안성이 유지되는, 기밀성이 유지되는 비용이 필수적입니다. 저희가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뭐 사 먹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약을 더 잘 잡아서 국민을 더 잘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